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있었던 서울시 지방세 7급 관련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급 문제는 단순 암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번 문제는 대부분 다 사례가 좀 많이 나왔고요. 계산형도 좀 있었고.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좀 점수 받기 좀 힘든 시험이었어요. 저희가 7급 자체 응시인원도 좀 적고 뽑는 사람도 몇 명 없다 보니까 뭐 잘 응시하는 분들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응시한 분들이 이제 준비했을 때 이제 보통 9급 강의를 듣고 준비하실 건데 그거 듣고 이제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잘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7급 문제는 9급하고 난이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좀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를 좀 같이 보시면요. 1번에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시면 정기 선정 그 조사 사유를 얘기하는 건데 1번에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했다. 이거 보면 얘는 바로 알 수 있죠. 얘는 수시 선정 사유니까 바로 1번 체크할 수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정기 선정 그 사유에 들어가겠다. 자, 이번에 지방세 기본법상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하면 이거 이제 과세원 적부 심사에 대한 그 기본 정의를 쭉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빈칸에 들어가서 좀 찾으시면 되는데 보시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나 이제 과세예고 통지겠죠.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얘가 30일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죠. 지자체장한테. 그리고 이런 청구를 과세전 적부 심사라고 하더라. 3번은 재산세 그 과세 대상이 저희가 종합, 그다음에 별도 합산, 분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리 대상을 구해봐라. 그래서 분리 대상은 이제 니은과 비읍, 시옷이죠. 그래서 이 대상을 좀 구분해서 솔직히 구분 정확하게 100% 하기 좀 힘들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자료가. 근데 대표적인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은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보통 분리과세가 명확하니까 분리과세상을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그 산림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랑 전답과수원, 골프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업할 때 다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로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거고. 4번 보시면 주민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과세 기준을 현재 지자체 주소를 둔 그러니까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는 5,000원에서 15,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1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밑으로는 뭐 내려갈 수 있지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에 대해서 50% 범위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표현이고요. 네, 3번 보시면 주민세 재산분 세율의 경우 폐수, 뭐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중과를 하는데 그래서 100분의 200% 하는 건 맞아요. 중과 200% 하는 건 맞는데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200%를 합한 세율을 한다고 되는데 아니죠. 표준 세율의 200%예요. 표준 세율에. 알겠죠? 표준 세율의 200%를 적용하겠다. 4번에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하는 세율은요. 1000분의 5죠. 1000분의 5. 알겠죠?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소득세 뭐 100분의 10 아니죠. 그냥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5번 보시면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 소득세를 체납 중인 법인이 있다. 납세제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은 법인이 제출한 주식 변동 상환 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동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했다. 과점주주에 얘기하는 거야. 제2차 납세 의무 알겠죠? 보시면 1번에 무한책임 사원하고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던가 납부할 지자체의 징수금의 충당이 부족할 때 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2차 납세는 저희가 부족분만 책임지는 거니까 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는 국세랑 다르게 얘는 상장되어 있는 법인 제외가 되죠. 유가증권 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법인 제외가 된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은 과점주주 얘기하는 거죠. 50% 초과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무한책임 사원하고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자는 한도가 없다? 아니죠. 무한책임 사원 한도가 없지만 과점주주는 지분율까지만 책임을 진다. 6번에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이죠. 1번은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거야. 이건 계속 나왔던 문장이다 보니까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는 특정 부동산, 건축물 선박만 대상이 되고요. 얘는 당연히 부과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번 보시면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보통 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고요. 원래가 신고 납부하는 거고 근데 지하수의 경우만 저희가 보통 징수를 해주죠. 알겠죠? 예적으로.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산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는 2,000원으로 해서 징수한다? 아니 징수 안 하죠. 그리고 4번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랑 재산세가 같으면 그땐 병기세로 가죠. 같이 고지를 하겠다. 알겠죠? 나란히 적어서 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각각 하는 거 아니라. 7번 보시면 취득세 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고 4번 보시면은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이라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아니죠. 그래서 공매는 저희가 뭐야? 사실상 취득가를 가지고 쓰겠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가액으로 간다. 네, 8번 보시면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 의무랑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자동차 승계 취득하면 1할 계산해요. 1할 계산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납기 전에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더라. 2번 보시면 과세 기준 현재 상속이 개시가 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았으면은 주된 상속인이 되는 건데 이때 주된 상속인은요 상속집이 높은 자가 되고 같으면 연장자. 근데 거꾸로 써놨어요. 얘가 연장자가 먼저 왔기 때문에 틀렸다. 네, 3번 보시면 과세 기준 현재 공매가 돼서요 매수 대금이 납부됐어요. 근데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소유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명의만 이전 안 했다 뿐이지 대금 다 납부했으니까. 그럼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을 100일량들 고려해서 50%까지 어떻게 해요? 초과해서 할 수 있더라. 9번 보시면 포상금 지급제도. 네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포상금 뭐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포상금에서 근데 쉬운 내용이 냈어요. 1번 보시면 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조사 체납 처분을 착수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지급하지 않죠. 이미 공무원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걸 뭐 알려줬다라고 해서 포상금 줄 이유가 없고. 그리고 2번은 뭐 폐업이나 얘가 과세 실익이 없더라. 그럼 당연히 줄 필요도 없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지방세 탈루 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실익이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왜냐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미 우리가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정보 줬다고 해서 걔한테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실익이 없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당연히 자기가 잡아야 될 거를 뭐 신고해놓고 포상금 받을 수 없다. 10번 보시면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요. 3번 바로 보시면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요. 그래서 대해서는 재산세가 체납이 된다면 징수법에서 정한 압류 방법에 따라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 그 재산이 속한 신탁재산이는 다른 재산. 그러니까 걔가 맡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걔가 맡겨놓은 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거까지 압류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맡긴 애가 갑이라면 갑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외의 재산까지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시면 돼요. 11번 보시면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1번 과밀액제권력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치성 재산 4번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 증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거는 직원을 위해서 주는 뭐 기숙사 같은 거라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중과하지 않겠다. 그 다음 12번 보시면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나머지 뭐 일반적인 거고 3번 같이 보시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더라. 그래서 A 지자체, B 지자체에 걸쳐 있는 재산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등록 면허세를 만약에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등록 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등록 관청 소재지. 13번 보시면은 서울시 거주자 갑은 2016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5천만 원을 2015년 5월 20일까지 신고 납부했다. 그 후에 갑은 관할 지자체 단체로부터 소득금액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21일 1,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경정 처분 통지서를 등기부에 송달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한 거야. 신고했는데 알겠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더라. 그러고 나서 증액 경정이 된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5천만 원 신고 납부했는데 거기서 누락됐다는 이유로 증액 경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값은 증가된 과표랑 세액 감액을 원한다. 억울하다죠. 억울하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경정 청구를. 그럼 일반적인 경정 청구는 저희가 이제 5년 이내에 할 수 있지만 이건 뭐냐면 증액 경정에 따른 거거든요. 증액 경정이라면 저희가 90일 이내 해줘야 돼요. 90일 이내.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뭐냐면 90일 이내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언제 받았냐면 신고 납부했고 그 다음에 2017년 12월 21일 날 이때 경정 통지서를 받았잖아요. 이날부터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12월 달 해서 21일 다음 날부터 해서 12월 달 10일 그리고 1월 달 31일 2월 달 28일 그리고 3월 달 21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딱 90일 되거든요. 그래서 3월 21일이 90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액 경정은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13 보시면 레저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1번 소싸움 당연히 대상이죠. 그래서 대상 아니다 해서 틀렸고 그다음 이번에 경륜장하고 장애 발매서를 두고 레저세 과세 대상 해당 사업하는 자는 뭐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없죠. 각각 내는 거예요. 알겠죠? 각각 장애 발매소 별도로 다 내는 거다. 그리고 보통 징수를 한다라고 돼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 이제 얘가 장부를 비치기로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산세, 비치기 장하지 장부에 대한 기장 불성의 가산세 10%를 보통 징수로 징수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경마장 이런 데서 이제 관리를 잘하면서 장부 같은 거 다 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혜택을 주는 게 교부금을 좀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세금 걷고 뭐 장부 쓰고 하는 것들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세금 걷는 건 뭐 지자체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그 이게 실제로는 그 경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세금 걷어서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교부금을 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할 수 없다로 돼 있으니까 그게 틀렸고. 15번 보시면은 취득세, 납세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다른 거 보시면 되고 3번 보시면은 상속을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인 중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과세한다 아니죠. 각자가 취득한 거죠. 상속으로 받은 물건이 있다면 각자가 다 취득한 거로 보겠다. 16번 보시면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이고요. 1번 뭐냐면 지자체장이 등록 그 면허 증서를 발급받던가 발급받기 전에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한 자가 철회했더라. 그러니까 얘는 받기 전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송달 받기 전에 알겠죠? 그래서 받거나 받기 전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준다 이거죠. 환급해준다. 알겠죠? 근데 이번엔 면허를 받은 후에요. 안 돌려준다 이거죠. 이미 면허를 받았으니까 면허 이거 등록 면허세 성격이 뭐였냐면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 성격인데 이미 받았다면 끝난 거다 이거죠. 그래서 환급 안 한다. 선보시 1년 초과하면 저희가 이제 그걸 한 방에 낼 수 있는데 보시면 1년 초과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받은 때 해당 면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 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 납부할 등록 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아니죠. 혜택을 주는 건 이제 10%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면허 유효기 1년 초과하면요 저희가 매년 1월 1일 날 갱신을 해요. 알겠죠? 일반 갱신하는데 갱신 안 하는 것들도 있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있더라. 뭐 건축허가라든가 아니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거. 그래서 건축하면 당연히 처음에 건축허가 받고요. 완공될 때까지 뭐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그때까지 또 할 필요는 없고 수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수량으로 했다면 만약에 100톤이었다 100톤을 채울 때까지 뭐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상관없이 갱신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죠. 17번 보시면 납세의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그냥 3번 바로 보시면은 토지 주택 외의 건물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 영수증을 지자체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이런 뭐 공탁하는 게 아니죠. 얘들은 부동산인데 얘는 등록증 있을 거 아니에요. 등록 필증 뭐 등록 확인증 있을 테니까 그걸 제출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이걸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18번 보시면은 제조자가 담배 소비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를 고르면 기억하나요? 왜냐면 재정 반출할 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보세에서 반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수입출하는 거, 휴대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다. 19번 보시면은 그 채권 우선순위거든요. 보시면은 당해세를 냈어요. 당해세.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당해세를 냈기 때문에 담보보다 항상 우선되는 그 채권을 냈거든요. 재산세. 보시면 19번에 주식회사 A가 2016년 재산세를 체납함에 따라 과세행정청은 법에 근거해서 주식회사 A 소유 토지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각금이 1억 원이 나왔고 이것도 세금을 걷어가면 되는 건데 이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이 보기랑 같을 때 재산세죠. 그러니까 주의하시게 재산세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세목이 아니라 재산세니까 얘는 담보보다 무조건 우선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재산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럼 자료가 쭉 있는데요. 항상 1순위, 2순위 먼저 제끼셔야 돼요. 1순위는 체납처분비, 2순위는 우리가 소액 임차 보증금, 그리고 그 우선 변제가 되는 임금 채권 있죠. 3개월, 3년, 재보상금 이런 것들 걔들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담보 순위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당해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먼저 가져간다. 그럼 쭉 봤더니 1, 2등만 빼주면 되거든요. 체납처분비 500 빼면 되겠죠. 걔는 안 되니까. 그래서 1등으로 체납처분비 빼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 갑이 빌려준 돈 있는데 저당권 설정 2015년이요. 필요 없더라 그죠. 그 다음 매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0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받을 돈 1000만 원 재산세. 그리고 매출 채권 일반 채권이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인데 이 중에서 우선 변제가 되는 채권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봤더니 우선 변제 채권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얘가 2등으로 빠질 테니까 얘까지 빼줘야겠죠. 그러면 전체 1억 중에서 500만 원 체납처분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임금 채권 1500 가져가고 그럼 8000 남잖아요. 그럼 다 가져갈 수 있겠네. 8000 중에서 재산세 1000만 원 있으니까 1000만 원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담보랑 아무 상관없다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 그걸 오해하셨으면 걷어갈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1번 찍으면 틀릴 테니까 그거는 잘 보시면 되고. 네, 이번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요. 근데 그나마 자격농지가 냈어요. 자격농지가 내서 그냥 봤던 거긴 한데 그래도 나오면 좀 힘들다 이거죠.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4번 보시면요. 자격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농기계 보관용 창고 및 농업기계와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분의 50을 2020년까지 감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보면 맞아요. 맞는 표현인데 거기 농기계 보관 창고랑 그 다음에 농업용 기계 있잖아요. 창고는 맞는데 기계는 그냥 100% 면제예요. 기계는. 그래서 기계는 면제다 보니까 섞어놨거든요. 지금 섞어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기계는 100%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급 같은 경우는 7급을 계속 준비하실 거라면 좀 깊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9급은 이제 9급까지 보고 뭐 짧게 준비해서 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7급을 준비한다면 좀 시간을 길게 투입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